로봇 같아 보이는 영국 근위병들. 어떻게든 심기를 건드리거나 웃기려고 하는 관광객들의 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가끔 선을 넘는 사람에겐 폭발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NPC 같아 보이지만 이들도 웃고 춤추고 실수하는 인간미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근위병은 선을 넘는 관광객을 상대로 3단계의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소리를 질러 경고하고 무기를 겨누거나 무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보안 경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의전에 치중되어 관광 상품이 돼버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은 고도로 훈련된 영국군 소속의 군인이며 17세기 이후 영국군이 관련된 거의 모든 주요 분쟁에서 큰 활약을 해왔습니다. 또 왕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협하는 행위를 할 경우엔 어떠한 무력도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제지를 받을 수 있는 행동들 중 하나는 그들의 경로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귀가 터질 정도로 길을 비키라고 소리치고 그래도 안 되면 관광객을 밀어냅니다.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절차에 따른 행동입니다. 또 너무 가까이 가거나 말에 다가가서 고삐를 잡거나 당연히 신체에 터치하는 행동도 금기시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 한해서는 조금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경비이지만 실제 임무는 의전에 가까운데요. 이외로 영국군에서 가장 오래된 연대이기도 합니다. 현재 영국 근위대는 2개 기병 연대와 5개의 보병 연대가 번갈아 맡고 있습니다. 그중 라이프가드는 1650년대 망명 중이었던 찰스 2세 시대에 창설된 연대로 가장 오래된 연대입니다. 처음에는 젠트리 계급으로 구성되었으나 후에 평민 출신인 상인들도 모집하면서 치즈 장수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1차 세계대전 동안 서부전선의 주요 전투의 대부분에서 싸웠으며 2차 세계대전 동안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여했으며 현대에는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등에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기병대 중 하나인 블루스 앤 로열스는 다른 근위대와 달리 남색 제복을 입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쉬운데요. 라이프가드에 이어 2번째로 오래된 기병연대입니다. 턱끈을 입술 아래 고정하는 다른 연대와 달리 턱 아래 고정하며 모자를 쓰지 않는 상태에서도 경례를 허용하는 유일한 연대입니다. 이 관습은 1760년 당시 이 연대를 지휘했던 그랜비우작 존 매너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바르부르크 전투에서 프랑스군에게 돌격하는 동안 모자와 가와를 떨어뜨린 후작은 지휘관에게 보고할 때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헬멧을 잃어버린 채 경례했고 그 후로 연대는 이 전통을 채택했습니다. 근위대의 상징 같은 높은 털모자를 쓰는 연대는 5개의 보병 연대입니다. 모자에 달린 깃털의 색상과 칼라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창설 연대와 연관된 단추의 모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척탄병 근위대는 보병 연대 중 가장 오래된 부대로 척탄병 부대라는 이름은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의 프랑스 척탄병들을 격파항공으로 하사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흰색 깃털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통적으로 전열의 가장 우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병 연대인 콜드스트림 가드는 창설 시기는 전체 영국군에서 가장 빠르지만 척탄병 근위대가 가장 먼저 왕실에 복무했기 때문에 척탄병을 이어 2연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연대의 모토인 2등은 없다는 이에 대한 그들의 감정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측에 위치하는 척탄병의 왼쪽 자리에 위치해야 하지만 이를 거부하고 반대로 가장 왼쪽에 위치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콜드스트림 가드는 영국 내전 당시 올리버 크로멜에 의해 창설된 부대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국경 가까이 있던 마을인 콜드스트림의 명칭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빨간색 깃털 장식을 착용하고 칼라장은 꽃 모양이며 단추는 2개씩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스코츠 가드는 찰스 1세가 영국 내전에 참전할 부대를 스코틀랜드에서 모집하라고 위임했고 1662년 찰스 2세 시대에 공식 창설되었습니다. 깃털 장식이 없으며 전투에서 승리할 때마다 군기에 연도와 위치를 새겨 넣는 전통이 있습니다. 남청색 깃털을 사용하는 아이리시 가드는 1900년 4월 보어전쟁 동안 빅토리아 여왕의 명령에 의해 창설되었습니다. 아일랜드의 상징인 클로버의 칼라장을 사용하며 연대장은 캐서린 왕세자비가 맡고 있습니다. 웰시 가드는 제1차 세계대전 중 창설한 부대로 전투부대 중 가장 마지막으로 창설된 근위대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으며 흰색의 깃털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5번째 연대인 웨일스 근위대는 5개 그룹으로 된 단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자는 병사들의 키가 커 보이도록 하고 퍼레이드나 전장에서 위압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 높은 길이로 제작되었습니다. 원래 프랑스의 척탕병들이 착용했었으나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승리한 영국군은 나폴레옹의 군대에서 다량의 공가죽 모자를 회수해 영국군에게도 적용했으며 19세기 초까지 전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턱끈을 목이 아닌 입술 아래에 고정하는 이유는 전투 중 충격으로 모자가 뒤로 넘어갈 경우 턱끈에 걸려 목이 부러지거나 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고개를 항상 높이 들도록 하기 위해 시야를 살짝 가리는 깊이로 쓴다고 하네요. 이 모자는 캐나다산 흑곰의 가죽으로 만드는 것으로 2023년 기준 개당 2,000파운드가 넘는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모자의 구매 비용은 100만 파운드가 넘었으며 동물보호단체는 세금 낭비를 멈추고 인조모피의 사용을 촉구하고 있지만 영국 국방부는 내구성, 방수성 등의 이유로 인조모피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무 강도가 낮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들은 하루에 총 6시간을 부동자세로 서 있어야 하며 이 시간 동안 먹거나 화장실에 가거나 앉거나 자리를 떠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기상 조건에서도 해당됩니다. 한여름에도 털모자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더위로 인한 문제가 계속되어 왔는데요. 37도가 넘던 날씨에 한 경비원이 룰을 깨고 이들에게 물을 주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2015년 왕실 행사에서는 무려 8명의 근위병이 더위에 실신했으며 2022년도에는 여왕의 기념일 행사에서 30도가 넘는 기온의 근위병들은 탈수와 열사병 증세로 쓰러졌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목이 아프겠지만 그럴 때마다 움찔 놀라는 말을 보면 하루 종일 만져대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말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데요. 말들도 소음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인내하고 대처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기병대 소속의 말들은 기병대 블랙이라고 하는데 특정한 키와 체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의례적 역할에 적합한 힘과 운동 능력, 기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 소음에 익숙해지도록 런던의 거리를 정기적으로 순찰한다고 합니다. 근위대의 평균 연봉은 얼마일까요? 왕실 근위대가 되려면 먼저 육군에 입대한 후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근위대는 보병부대에서 선발되며 보병의 평균 연봉은 24년 기준 약 15,000파운드입니다. 물론 근위대 내에서도 계급에 따라 연봉이 달라집니다. 영국 육군의 여러 보직과 마찬가지로 왕실 근위대 역시 보조금이 지원되는 군인 숙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왕실과 국가를 지켜온 근위병들. 영국 근위대는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니라 수백 년의 전통과 역사를 간직한 정예 군인들입니다. 이전의 화려함 뒤에는 혹독한 훈련과 강한 책임감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들은 오늘도 왕실과 국가를 수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근위대를 볼 기회가 있다면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닌 그들의 역사를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